자, 거기 이제 문제들을 선생님이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넘겨서 몇 페이지를 보시면요. 33페이지에 70번 문제를 하나 볼게요. 33페이지에 70번 문제.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이고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래. 2점 얼마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로그 x 제곱에 요놈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 요놈의 소수 부분, 얘의 소수 부분과 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된대요. 그럴 때 x값들, 모든 x값들의 곱을 구하는데 걔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됐어. 10의 p분의 q제곱으로 표현될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야. 오케이? 자, 아까 우리는 뭘 했냐면 두 개의 상형 로그에 대한 소수 부분이 같아요를 했고 그때는 빼면 정수 그 아이디어로 푸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두 개의 상형 로그에 소수 부분의 합이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얘가 만약에 소수 부분이 0.2고 얘가 소수 부분이 0.8이면 두 개 더해서 1 되는 구조니까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게 정수가 되는구나. 더했을 때 정수되는 그 정수 n 값을 찾아서 다시 대입해서 x 값을 구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라는 사실을 줬거든. 그럼 얘가 2. 얼마인데 로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일단 바꾸셔야 돼. 그럼 정수 부분이 2라는 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정수 부분이 2라는 말을 로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로 일단 전환을 시키시라고. 이해 갔어? 그래 놓고 내가 쓴 식이 이거 두 개 더한 게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수 n 값을 찾는다고. 자, 요거는 x의 2분의 1 제곱이고 2분의 1 내릴 거고 2를 떨굴 거야. 그럼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고 그게 로그 x가 되는 거지. 근데 이 값은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정수 대십니다. 된겨? 그럼 내가 그 정수를 찾아야 되는데 로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아니까 로그 x의 2분의 5배를 한다. 얘를 좀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갖는 값의 범위는 한 번만 더 쓸게. 2분의 5의 로그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분의 15보다는 작으셔야 됩니다. 7.5. 얘 갔어? 그러면 얘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의 값은 그 값이 정수 n인데 5부터 출발해서 6, 7까지 가질 수 있고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5를 가질 수 있고 6을 가질 수 있고 7을 가질 수 있구나. 됐어요? 여기서 이제 x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부터 출발하면 요 하나하나 쓰자. 2분의 5에 로그 x가 5인 케이스 2분의 5에 로그 x가 6인 케이스 2분의 5에 로그 x가 7인 케이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x 값 구해보면 로그 x가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x는 10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네? 이 경우는 얼마냐? 로그 x가 5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x값은 10의 5분의 12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x값이 얼마냐? 계산 못해. 5분의 14가 되니까 x값은 10의 5분의 14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x값 3개 구했으니까 이게 싸그리 곱하면 되지.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 자, 이 케이스를 한번 봐봐. 로그 x가 10의 제곱이 되는 케이스가 로그 x가 2인 케이스잖아. 실제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로그 x가 지금 2일 때 값과 그 다음에 그러면 로그 x 제곱하고 로그 이걸 갖고 로그 x 제곱하고 로그 루트 x 값을 한번 구해보면 얘는 2 떨구면 이거의 2배 되니까 4가 되는 거고 느낌 왔어 지금? 요거는 2분의 1 앞으로 떨구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2니까 로그 x니까 요건 1이 된다고. 아 로그 x가 그냥 정수 2가 돼버리면 로그 x 제곱은 정수 부분이 4고 소수 부분이 빵인 새끼가 되는 거고 로그 루트 x는 정수 부분이 1이고 소수 부분이 빵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소수 부분의 합이 1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아까 얘기했던 소수 부분이 0 되는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그 x라는 값이 딱 정수로 나오니 그놈의 제곱을 한 놈이나 그거의 루트 x를 한 놈도 소수 부분이 빵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 소수 부분이 빵 될 일이 없잖아. 이거 제곱할 때. 또는 루트 x 2분의 1을 곱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요 놈에 해당하는 놈만 소수 부분이 이렇게 빵 되는 케이스가 나오니까 얘를 제껴줘야 되는 거야. 결국 이렇게. 소수 부분의 합이 1입니다라는 문제를 풀 때는 저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렇게 두 개가 얘네 두 개를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네 두 개 곱하면 10에 지수를 더하면 되죠? 26인가요? 여기 P고 여기 Q 얘네 두 개를 더하세요. 31 됐어요? 자, 그 다음 사용하고 거의 다 했어. 앞에 부분을 다시 넘어가. 30페이지. 자, 30페이지의 유형 16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볼게 그냥.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 그랬어요. 자, 그 밑에 그냥 읽어볼게요. 로그 A라는 놈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갈랐을 때 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선생님 그게 뭔 말입니까? 아? 거기 53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이 하나 있거든. 3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k 이퀄 0.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로그 n이라는 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할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할 때 그럴 때 k 값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표시해야지. 아, 이게 정수분 이거, 소수분 이거. 아, 이 방정식 두 근이 이거와 이거.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는 얘기예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7 두 분의 곱은 3분의 k 동의하신? 아, 여기서 이제 더해내는 거야. 앞에 거는 정수고 뒤에 거는 소수잖아. 근데 더했는데 마이너스 3분의 7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마이너스 잡아 2에 마이너스 3분의 1로 쪼갤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정수 부분이 이게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얘를 다시 양수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 1을 더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를 빼야 되니까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정수 부분은 이렇게 더한 거니까 이게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갈라버리면 아, 여기 있는 두 분의 각각의 값을 각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셔요? 그래서 n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알파 값이 3분의 2가 되는 정수와 소수를 갈라낸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얘네 두 개 곱한 게 3분의 k라고 그랬으니까 얘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곱하면 맞죠? k는 얼마 되는겨? 마이너스 6 됩니다. 이렇게 쳐주시면 이해 갔어?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저기 이제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요. 활용 문제는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식을 니네들이 잘 세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54. 단일 재료로 만들어진 벽의 단위 면적당 질량을 M이라고 하고, 단위 면적당 질량 보통 M이라고 표현하지. 매스. 응? 그 다음에 음향의 주파수를 F라고 합니다. 주파수는 단위가 헤르츠야. 물리 공부하신 친구들은 좀 아실 거야. 주파수의 단위가 헤르츠라는 거. 벽면의 음향 투과 손실을 L 데시벨이라고 할 때요. 이게 뭐냐? 이게 음향의 투과 손실. 아, 이거 몰라도 돼. 문자가 뭘 뜻하는지만 알면 돼. L 데시벨. 소음의 단위야. 소리의 단위. 그럴 때 투과 손실 L은 20배의 로그에 질량에다가 주파수를 곱한 값 에다가 48을 빼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실험식이야. 실험식. 뭐 어떤 질량이 있고 주파수가 있고 투과 손실을 질량과 주파수를 이용해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실험식.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을 갖고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음향의 주파수가 일정할 때, 이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벽의 단위 면적당 질량이 4배가 되면, 요 값이 4배가 되면 음향 투과 손실은 얼만큼 얘가 증가하니, 이 증가하는 K값을 구하라는 거야. 저 식을 갖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지금 다루는 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심 없는 거고, 이 주어진 식을 갖고서 내가 이 변수 중에 어느 하나를 변화시켰을 때 그거에 따라서 얘의 값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걸 보는 거라고. 얘는 일정하다고 놨을 때. 오케이?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이 얘기는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의 차이값을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질량 M값이 그냥 M일 때와, 첫 번째 조건 질량 M값이 그거의 4배로 증가했을 때, 질량의 M일 때의 투과 손실을 내가 L1이라고 표현하고 4배만큼 질량이 증가했을 때를 L2라고 할 때, 이렇게 얼만큼 증가합니다라는 얘기는 이 값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이 값을 구하세요. 동의했어? 식 2개 생깁니다. L1 그대로 쓰시고, L2 여기다 쓰고, 질량을 4배 해준다면 이렇게 쓰란 말이야. 됐슈? 그리고 항상 결론을 봐. 얼만큼 증가합니까? 차이가 얼마입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게 얼마입니까? 여기 빼라는 거야. 이제 로그 연산질 하면 돼. 얘네 있으면 많아지. 날라간다. 여기다 이거 빼는 거니까 20배의 로그 이렇게 되는 거지. 동의됐어? 로그 계산하는 거야. 로그의 차이는 진수의 몫으로 바뀌지. 예분의 예로 바뀌는 거잖아. 이 차이는 예분의 예로 바뀌는 거잖아. MF분의 4MF니까 로그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에 얼마? 20배. 그게 투과 손실의 차이값. 됐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것만 알고. 상용어구 값입니다. 2의 제곱 2 떨구면 40배의 로그 2. 됐어요? 로그 2는 좋겠지 문제에서? 0.3으로 처리해. 40 곱하기 0.3. 이게
투과 손실의 차이값 K만큼 증가한다. 차이값이 12다. 어떤 식으로 계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실생활의 응표인데 우리 일반적인 실생활은 아니고 대학에서 쓰는 실생활의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식두개 만들어서 그 값을 처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용 로그의 계산, 로그 값의 계산. 동의했어? 영아 조금만 연습을 더 해볼게 우리 애들이 식을 잘 못 세우니까 뒤로 한번 쭉 넘겨보시면 34페이지가 있어요.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이들 이걸 잘 못하니까. 76번 하나 먹을게. 이거 이제 화학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얘네들 화학은 다 공부해 본 적 있지? pH라는 게 뜻이 뭐야? 용액의 산성도를 뜻하는 거지. 그때 니네들이 봤던 기호가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표시한 건데 그거를 미치 10짜리인 상용록으로 표현한 거라고. 근데 마이너스 이렇게 붙였어. 잠깐만 이제 그 화학 얘기를 좀 하면 화학 얘기도 아니고 수소이온의 농도를 계산해 보면 이게 전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다고. 해본 사람도 아실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돼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럼 이 값이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7승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 얘기를 해야지. 심심해서 중성용액이라는 건 산성도 아니고 염기수성도 아닌 거잖아. 그럴 때 여기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일정해요. 25도씨 1기압 25도씨냐? 0기압 모르겠다. 하도 오래됐네. 25도씨냐? 기준이? STP 표준 상태에선가? 몰라 쌍.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용액에 25도일 거야. 25도씨의 용액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농도라는 게 전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얘 몰수, 개수들이 있고 OH-의 개수들이 있는데 그 개수를 농도로 표현한 게 이거란 말이야. 이게 같으면 즉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같으면 이걸 중성 용액이라고 하잖아. 만약에 산성이다.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많아요. 근데 이 곱한 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해야 되거든. 얘가 많다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다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농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불편하잖아.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수가 pH라는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니 미치 10짜리인 로그를 취하면 요 숫자가 요 지수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 지수의 숫자가 전부 10의 거듭제곱의 마이너스의 지수로 표현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표현해줘. 요거 예를 들어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10의 마이너스 6승은 6으로 표현돼요. 이 6이면 산성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 과학 시간에 잘 배우시고 pH라는 건 용액의 산성도를 뜻하는데 이거는 수소이온의 농도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이다 이거지. 그렇지? 그랬을 때 문제는 수학에서는 이 짓을 하겠다는 거야. pH가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을 때 pH가 4.6짜리 이게 4.6짜리인 용액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pH가 6.4인 수소이온의 농도의 몇 배냐? 얘의 수소이온의 농도로 따졌을 때 몇 배입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물어본 거라고? pH 7일 때가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그럼 숫자가 작아질수록 산성도가 커지는 거지. 6.4보다 4.6이 산성도가 더 큰 거지. 얘가 산성도가 더 크다는 건 수소이온의 더 농도가 높은 거지. 그 수소이온의 농도가 얘가 몇 배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씩을 세울 거야. 4.6짜리를 pH 그냥 1이라고 표현하고 6.4짜리를 pH 2라고 표현할게.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H 플러스의 1이라고 표현하고 얘가 나타내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H 플러스의 2라고 표현할게. 동의했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가 나타내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얘의 몇 배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니까 수소이온의 농도 1짜리가 수소이온의 농도 2짜리의 몇 배입니까? 이 비율을 구하라.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니네들이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연산이 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그는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그랬으니까 두 개의 차이값을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주어가 수소이온의 농도가 몇 배입니까? 이 얘기는 B를 구해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수소이온의 농도의 B를 구해야 되는데 앞에 로그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로그에 뭘 구하면 B로 바뀌어?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사이 A, B 사이에 B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빼면 이게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B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이놈의 B를 구하고 싶다는 건 로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즉 pH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pH의 차이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B로 바뀔 테니까. 동해. 식을 써. 이부터 쓴다. 4.6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pH가 6.4인 거. 6.4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 두 번째 거.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놈 사이에 B를 구하고 싶다는 건 로그의 차이가 필요하다. 여기서 요걸 뺄까? 아니면 여기서 요걸 뺄까? 여기 지금 분자로 가야 되고 여기 잘 모르겠어.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고선 그 다음에 다시 처리하면 돼. 그냥 아무거나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빼봐. 큰 거에서 작은 거. 여기 빼면 얼마야? 1.8인가요? 여기서 얘기를 빼는 거지.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여기서 못 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다 했구나.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이거잖아. 이 로그의 차이는 이렇게 바뀔 테니까. 자, 근데 거기가 몇 배냐 그랬으니까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되죠. 수소이온의 농도 2에 대한 1의 수소이온의 농도의 B는 로그 정의에서 10의 1.8승 이렇게 들어가. 아, 얘는 이 진수잖아. 진수는 10의 지수수 이렇게 들어가. 이해 가셔요? 이 값이 얼마냐? 들어가는 값 1점. 좀 단순화시켜 보면 식이 있어, 조건이 있어. 그러면 대입해서 식 두 개를 만들어. 단순하게 보면 만들어. 구하라는 게 이 수소이온의 농도가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몇 배니 그래서 비율이 필요해. 이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식의 연산지를 무슨 연산지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저 비율이 나오려면 로그의 차이가 필요하다. 로그의 차이를 구하면 그 비율로 바꿀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34페이지에 한 문제를 더 봐드릴게요. 이런 걸 또 잘 못하니까 해볼게. 7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8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상식적인 얘기 먼저 해볼게. 내가 100만 원이 있어.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이야. 줄라 좀 적어. 매년 나는 돈을 더 벌어. 예를 들어서 나는 매년 10%씩의 돈을 번다고 쳐. 그럼 예를 들어서 1년 지났을 때는 얼마를 곱해야 돼?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매년 10% 증가해. 내 그 월급이. 그럼 1년 지났을 때는 원래 100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하셔야 돼? 1.1을 곱해야 되는 거지. 2년 지나면 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고, 3년 지나면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 내가 돈을 잘 못 벌어서 매년 10% 이게 10%에 상승하는 거고 10%씩 내가 월급이 줄어들어. 1년 지났을 때 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 때려야 돼? 0.9를 때려야지. 2년 지나면 제곱, n년 지나면 n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 됐어. 자, 이거 가보자. 매출액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 그럼 그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R이라고 보통 더 R이라고. 근데 5년 만에 2배가 된 거야.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매년 증가율이 몇 퍼센트냐? 내가 지금 표현한 거는 이건 소수로 표현한 거야. 몇 퍼센트냐?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럼 봐. 첫 해년도의 매출액을 A라고 잡았어. 1년이 지났어. 그럼 비율이 R만큼의 비율로 증가한다면 1년 지났을 때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저긴 소수라고 그랬어. 비율 퍼센트가 아니야. 소수를 고치면 1 플러스 이만큼 증가할 거야. 2년 지나가면 여기다가 제곱이 될 거고 3년 지나가면 세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5년 지나갔을 때는 5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그 값이 원래 매출액의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R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이해 갔어? 이걸 풀면 돼. 됐슈? 갑니다 이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양변 로그를 씌워. 무슨 로그를 찌냐면 상용 로그를 씌워. 문제에서 상용 로그 값을 이렇게 두 개를 줬잖아. 이걸 이용해야 돼.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5제곱 떨궈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상용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슈? 로그 이 값은 이제 문제에서 준 건데 일단 5로 나눠야지. 로그 2가 0.3 걔를 5로 나눠. 됐어? 여기서 20 하지 말고 선생님 그러면요 얘는 10에 0.06 제곱이요.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이 숫자를 봐. 주어진 조건을 다 0.06에 해당하는 상용 로그 값을 얘가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0.06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로그 1.15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같은 거야. 아, 100분의 R이라는 것은 그치? 1 플러스 R이라고 쓸 건데 그럼 여기는 얼마 되는 거야? 0.15가 되는 거야. 아, 그냥 R이라고 써. 이게 R 퍼센트로 바뀐 거지. 내가 잘못 썼어. 이렇게 써야 100분의 R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R을 비율로 쓰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 플러스 R이 1.15가 되는 거니까 R 값은 얼마가 되냐면 0.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는 비율이 15%가 되는 거죠. 처음에 저거를 R%라고 니네가 잡으면 100분의 R로 들어가면 되고 그냥 비율로 들어가면 R이라고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가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네가 한 문제를 풀어볼 거야. 80번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안 되지. 자, 아까는 우리가 증가하는 문제를 푼 거고 지금은 감소하는 거야. 하천에 유입되는 무슨 뭐야 오염물질이야 뭐야. 생활하수의 양이 뭐 10년 후가 되면 유입량이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때 몇 퍼센트씩 줄여야 되냐 그 비율을 구하라는 거지. 이게 감소되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되는 그 비율을 내가 R이라고 두겠다고 일단. 그러면 처음에 하천에 유입되는 양을 생활합수를 A라고 놓으면 이게 1년이 지났을 때 R만큼의 비율로 줄어든다는 거는 A에다가 1 줄어드는 거니까 빼야 되는 거지. 빼기 R. 그냥 이게 비율로 쓴 거야. 퍼센트로 안 쓰고. 이게 1년 지났을 때잖아. 그럼 2년 지났을 때는 제곱이 들어가겠지. 3년 지났을 때는 세제곱 들어갈 거고. 그럼 10년 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10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10년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랬더니 이 값이 처음에 유입됐던 양의 3분의 1이 된대.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고. 여기까지 가?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양은 기준됐던 양은 그냥 약분이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값을 구하시면 된다고. 저 방정식에서 R 값을 찾아내면 돼. 근데 또 문제에서 상용로그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라는 거야. 양변에 또 상용로그를 취해. 상용로그를 취하면 로그 취하면 10은 떨고 오시고 1-R 이 값이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로그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얘 로그 3 값이 0.48 마이너스 0.48 10으로 나눌 거야. 마이너스 0.048 다 왔잖아. 근데 니네들이 여기서 왜 처리를 못하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상용로그 값이 있었는데 쌍 없잖아. 근데 왜 없냐면 니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을 안 했기 때문이야. 상용로그 값에 대해서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갈라놓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이 지금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이게 소수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갈르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소수 부분은 여기다가 1 더한 값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더하기 0.95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엄마야 0.952에 대한 상용로그 값이 0.952에 대한 상용로그 값이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배운 거 한번 해볼게. 야, 이놈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이 0.952야. 그러면 얘 상용로그 값에 해당. 저놈의 상용로그 값에 해당하는 요 놈은 소수 부분 0.952를 갖는 놈과 숫자 배열 0.952를 갖는 놈과 숫자 배열 상태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놈은 숫자 배열 상태가 9, 8, 9, 6 이런 배열을 가질 건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 나왔다는 건 이놈에 갖고 있는 자릿수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라고. 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은 쟤랑 숫자 배열 상태가 똑같은데 자릿수가 소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0.896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선생님 아까 배운 걸 써먹은 건데 선생님 저는 잘 안 돼요 하는 애들은 또 이 짓을 해야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0.952가 로그 값으로 로그 8.96이 되는 거고 얘를 상용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10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얘네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소점 아래 하나 땡겨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 계산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 갔어요? 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값이 얘랑 똑같아야 돼. 그렇죠? 그럼 R 값을 구할 수 있어. 1-R이 0.896 따라서 R 값은 1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0.1 빵 4가 되겠지?